CNN의 충격적인 보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12일 미국 CNN은 미얀마 군부가 유혈 진압에서 살해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85, 하나로 약 10만원을 그 가족에게 청구하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주도로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미얀마에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한국이 태국을 설득해 미얀마에 등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태국은 미얀마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마치 미얀마가 일본이라면 태국은 미국과도 같은 존재죠. 태국이 미얀마 전체 수출의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산업 등 모든 측면에서 미얀마는 태국을 카피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적극적인 미얀마 군부 돈줄 끊기 전략이 성공하다 보니 돈이 떨어진 미얀마 군부가 이제는 자신들이 유혈 진압으로 목숨을 뺏어간 이들의 가족들에게 시신을 팔아 돈을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죠. CNN은 현지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를 이용해 지난 9일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으로부터 북동쪽으로 90km 떨어진 바고시에서 최소 82명이 숨졌다. 이로써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군부 쿠데타가 시작된 후 누적 사망자 수는 700명을 넘겼다. 미얀마군은 바고시에서 소총과 로켓 추진 수류탄 등을 동원해서 쿠데타 반대 시위대에 무차별하게 총격을 가했다. 바구대학교 학생회는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고, 미얀마군이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되찾으려면 사람들에게 12만 짜 한국 돈으로 10만원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라고 보도했고,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 RFA 또한 바구대 학생회의 게시물이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는 시신에 대한 값까지 요구하고 있다. 군부와 그 추종자들이 얼마나 비인간적인지 모두 알아야 한다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미얀마 군부는 여전히 뻔뻔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 대변인인 조민툰 준장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장군들은 선거 부정을 조사하는 동안 이 나라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유혈 사태는 폭동적인 시위자들의 잘못이다 발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미얀마 의사들도 군경에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소아과 의사인 옹옹이 박사는 쿠데타를 일으킨 군부가 수십 명의 어린이의 목숨을 앗아갔다 라며 경찰관 자녀의 진료를 거부했다가 체포돼 선동죄로 기소됐습니다. 옹옹이 소아과 의사는 아동 살해를 저지른 군부의 가족 환자들은 받지 않겠다 라는 표지판을 자신의 클리닉 외부에 게시하며 군대가 무고한 시위대를 죽이고 있어 군경 아이들을 치료하고 싶지 않다 전했습니다. 옹옹이 박사의 지인은 진료 거부는 그녀의 권리이지만 군경은 그녀를 체포했다 말했습니다. 경찰관 자녀의 진료를 거부한 옹옹이 박사는 이후 경찰의 출석 명령에 불응했다가 자신의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던 8명의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당국은 군인과 경찰 등이 반란을 일으키도록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진 성명이나 기사, 소문 등을 제작, 반포, 유포할 경우 최대 3년형에 처한다 라는 형법 505A조를 근거로 박사를 선동죄로 기소했습니다. 미얀마 군부의 만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쿠데타로 민선정부를 축출한 군정에 협력하지 않고 파업으로 행정을 마비시키고 군정을 무너뜨리겠다는 시민 불복종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미얀마 대외경제투자부는 최근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한 공무원 83명을 한 번에 해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고된 한 공무원은 정의와 불의가 있다. 우리는 독재 정권 아래서 일할 수 없다. 민간 정부가 집권할 때까지 버틸 것이다 외쳤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이번에 해고된 공무원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놓고 이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는 것조차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이들의 생계를 끊어버렸습니다. 현재 미얀마의 상황은 간단합니다. 미얀마군의 자금줄은 이미 끊겼습니다. 때문에 미얀마 시민들이 자금 상황을 조금 더 견디고 계속해서 시위를 이어나간다면 조만간 군부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바로 돈입니다. 시위에 참여한 미얀마 국민들의 생계가 완전히 끊겨버렸다 보니 시위를 이어나가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얀마 군부도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이런 미얀마 군부의 마지막 희망을 완전히 싹도 끊어버렸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맞서 싸우고 있는 미얀마 시위대와 미얀마 시민들의 돈을 대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주화 투쟁에 나선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얀마에 배정된 공적 개발 원조
ODA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대로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12일 외교부 개발협력국 당국자는 지난 3월 중순부터 미얀마에 배정된 올해 ODA 예산 163억 원을 비롯해 인도적 지원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예산을 재검토하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외교부는 미얀마 및 주변국에 주재하는 해외 공관을 통해 현지에서 미얀마 군부 쿠데타로 발생한 난민 현황과 인도적 지원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요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국제기구 등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개발협력국 당국자는 우리가 미얀마에 지원할 예산이 없는 게 아니다. 미얀마 관련 예산은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 예산 163억 원뿐만 아니라 유상원조 등 다른 기관을 통해 지원하는 예산까지 그 규모가 꽤 크다 설명했습니다. 또한 미얀마 사태 때문에 올해 ODA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을 예상해 민생과 관련된 사업이 아닌 경우 그 예산을 인도적 지원에 활용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난민 지원은 예전부터 해왔던 부분이고 이번 미얀마 사태로 다른 소수민족 등 난민이 추가로 늘어날 경우를 파악해 여기에 지원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얀마가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태국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과 대화를 마친 뒤에 태국은 최근 미얀마 사태로 태국으로 넘어간 미얀마 난민 수용 역량을 키우겠다며 태도를 완전히 바꾼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얀마 시위대와 미얀마 시민들이 미얀마 군부와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한국이 국가 차원에서 자금까지 지원해 주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얀마인들은 한국에 열광하기 시작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 최초로 미얀마 민주진영의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지지의사를 밝힌 국회의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2021년인 현재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가 군부의 반란에 맞서 국민통합정부 출범에 앞장서고 있다. 현재 미얀마 쿠데타 세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다. 더 이상 이들이 국가 권력을 동원해 시민들에게 테러를 자행하지 못하도록 미얀마의 임시정부 격인 국민통합정부의 승인을 위해 국제사회가 움직여야 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유구한 역사를 헌법에 새긴 우리 국민들과 함께 국제사회와 연대해 미얀마 임시정부 국민통합본부가 하루빨리 탄생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 밝혔습니다. 이를 본 미얀마 네티즌들은 한국어로 김윤덕 의원님의 지지에 감사하다. 미얀마 민주화를 지지해 주셔서 감사하다. 한국을 존경한다. 감사하다. 우리도 항상 한국과 함께하겠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는 절대로 한국의 따뜻함을 잊지 않을 것이다. 등 순식간에 18,000개가 넘는 미얀마인들의 감사 댓글이 이어졌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중국이 대한민국의 기술력에 망신을 당했습니다. 이 국뽕 유튜버 페페TV가 또 오버한다. 중국이 또 무슨 망신을 당했다고 저런 소리를 하냐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들으시면 그런 소리 못 하실 겁니다. 프랑스가 중국은 망신, 일본은 무능, 한국이 최고라고 하는 이유. 팩트 맛집, 팩트 폭격기 페페TV에서 팩트로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이 구독해야 할 단 하나의 채널. 페페TV 팩트 체크. 중국 조선소들이 딸리는 기술력으로 굴욕을 맛보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중국은 프랑스에 배를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선박건조에 차질이 생기면서 인도 자체가 연기돼 신뢰도 및 경쟁력 하락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선방공업집단은 최근 프랑스 선사 CMA, CGM의 인도 기로한 메가 컨테이너선 9척의 인도 일정을 일부 물량은 2021년 2월, 나머지 물량은 2020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중국 조선소의 인도 일정 연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두 번이나 약속을 어긴 셈입니다. 이는 국제적 무역거래관에 있어 엄청나게 굴욕적인 망신입니다. 당초 두 척은 올해 말, 9척은 2020년 인도 예정이었으나 올해 초 9척 모두 2020년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습니다. 건조 시기를 미룬 계약부는 CSSC가 지난 2017년 컨테이너선 9척의 건조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처음으로 따낸 초대형 컨테이너선 계약이 업계의 이목을 끄는 조선업계 최대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당시 현대중공업이 수주전에 참여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일감 확보를 놓고 중국 조선소와 막판 경쟁을 벌였으나 CSSC가 최종 승리하면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해당 선박 수주로 국내 조선업계는 물론 글로벌 조선업계에 판도를 뒤흔들 변곡점이 됐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한국 조선소가 중국 초대형 컨테이너선에 수주를 빼앗긴 건 당시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조선소는 기술력이 미흡해 고부가가치 선박을 건조할 수 없어 벌크선, 중소형 컨테이너선 등 저부가가치 선종에 주력해왔습니다. 기술력이 낮아 글로벌 선사들의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 의뢰도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한국을 지치고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수주해 고부가가치 선박이 무풍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다는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인도 시기를 2차례나 연기하면서 중국의 고부가가치 선박 건조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박 건조 인도 일정 연기는 CMA, CGM 계약권 외 또 있습니다. CSSC 산하 광저우 웬청 역시 아이슬란드 선주사 아잉스킵을 위해 건조하고 있는 2150 TEU급 컨테이너선 부르아로 인도를 연기했습니다. 광저우 웬청의 인도 연기는 선박축 발전기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소재 발전기 제조사의 문제지만 중국 조선소 전체가 총괄해 선박을 건조하는 만큼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합니다. 전문가들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도 중국의 선박 인도 연기가 한국 조선소들이 LNG 연료 추진 일반 상선 신조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이유를 부각시켜준다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의 조선업계가 짱이라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조선업계도 그동안 불황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국의 업체들은 기술로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수준난을 겪고 있는 국내 조선 빅3가 액화천연가스 LNG선 기술 개발에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국제 해사기구의 환경 규제 강화에 따라 LNG선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미 LNG선 건조 분야 세계 최고지만 확실한 기술 우위로 중국의 저가 공세를 따돌리겠다는 전략입니다.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미국에서 열린 세계 3대 가스 전시회인 가스텍 2019에서 LNG 분야 신기술을 발표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대중공업은 세계적인 성급 회사인 영국 로이드 성급으로부터 독자 개발한 LNG 화물창인 하이맥스에 대한 설계 승인을 받았습니다. LNG 운반선은 기술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끓는 점이 마이너스 162도인 천연가스를 액체 상태로 유지한 채 운반하려면 LNG 화물창을 극저온 및 고압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 건조해야 합니다. 일부 자연기화되는 천연가스를 다시 액화하거나 선박의 추진 연료로 활용하는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소개된 LNG 신기술과 하이맥스의 설계 승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LNG 기술력을 다시 한번 입증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성급과 협업하여 LNG 기술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편 미래 선박 연료 및 추진 시스템 기술을 개발해 선박의 탈탄소화를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도 LNG 화물창 설계 기술인 솔리더스에 대해 실제로 LNG 운반선 적용에 적합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승인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회사의 LNG 기술력이 시장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중공업도 LNG 연료를 사용하는 30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자 기술인 LNG 연료 공급 시스템, 연료 절감 장치 등이 적용된 고효율, 친환경 선박입니다. 삼성중공업은 이 같은 기술력 때문에 최근 LNG 연료 추진 선박 10척을 한꺼번에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LNG 연료가 떠오르고 있고 앞으로 중국을 향하는 모든 상선들은 LNG 추진선으로 달라지게 될 것이라며 중국 조선업의 기술력과 생산성을 고려하며 LNG 추진선의 사업 기회는 결국 한국 조선업계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소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은 이번 달 카타르 노스필드 가스전 확장 사업에 투입될 LNG선 수주를 위해 카타르 국영기업 석유회사 카타르 페트롤리엄에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발주할 LNG선은 40척으로 지난해 LNG선 발주량의 절반이 넘습니다. LNG선 한 척은 대략 2억 달러 규모로 카타르 페트롤리엄의
때문에 전체 발주액은 80억 달러, 약 9조 5천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국내외 조선업계에서는 이번 수주전을 한국 조선업계의 3파전으로 예상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회사들끼리 선의의 경쟁으로 전세계 조선업계를 쓸고 있다는 겁니다. 국내 조선사들은 고부가 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LNG선 건조 기술력에서 중국, 일본 등 경쟁국보다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LNG 운반선 화물창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증발가스를 100% 화물창에 집어넣는 완전 제카 시스템에서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일반 벌크선의 가격은 한 척당 2,500만 달러에 반해 LNG선은 한 척에 평균 2억 달러에 이릅니다. 수익성이 다른 선박보다 좋습니다. 조선업계가 LNG선 수주에 목매는 이유입니다. 기술력이 필요한 LNG 선박이 있어서는 국내 3사의 경쟁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중국 조선사들이 뒤쫓는다고는 하지만 LNG선 같은 특수 선박 제조 기술력은 아직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독점에 가까운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술력들은 결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총 30척 24억 달러의 LNG 추진선을 수주했습니다. 2016년 한 척 수주를 시작으로 2017년엔 6척, 2018년엔 11척, 올해 12척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세계 최초로 11만 4천 톤급 LNG 추진 대형 유조선을 성공적으로 인도하며 이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선종별로 보면 11만 4천 톤급 원유 운반선 13척을 비롯해 초대형 컨테이너선 6척, PC선 4척, 18만 톤급 벌크선 4척, 5만 톤급 소형 벌크선 1척, 로로선 2척 등으로 다양합니다. 최근에는 그리스 선사 캐피털 마린타임으로부터 LNG 연료 추진 초대형 원유 운반선 VLCC 14척을 수주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건조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건조 계약을 따내기 위해 막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약 후 건조가 완료된다면 세계 최초의 LNG 추진 VLCC가 탄생하게 됩니다. 총 계약 규모는 15억 달러, 약 1조 7,9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삼성중공업도 오세아니아 지역 선주로부터 LNG를 연료로 한 원유 운반선 10척을 7,513억 원에 수주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아직